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자제품연구원 지능형 영상처리연구센터의 김재우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기술은 오디오 음량 측정 및 자동 조절 기술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전체적으로 먼저 이 기술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기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기술 개요, 그리고 저희가 기술 개발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적용 분야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요성 부분에서 음량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음량이라는 것은 소리의 감각적인 크기를 나타내는 척도를 말하는데요. 이 소리의 감각적인 척도를 말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의 이 귀에 있는 청각은 물리적으로 동일한 세기, 즉 음압이라고 그러죠. 음압을 가진 소리라도 음의 주파수나 음의 시간에 따라서 다른 느낌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즉 사람의 귀는 사람마다 다 다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형태의 음압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동일한 크기로 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음량이라는 것은 감각적으로 느끼는 소리의 크기를 실험적으로 구한 값을 의미하게 됩니다. 과거 아날로그 오디오 시절에는 오디오의 음량을 파워에 실어서 같이 보냈기 때문에 ppm이나 UV 미터링과 같은 장비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오디오의 음량을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로 오디오가 전환이 되면서 직접적으로 음량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디지털 오디오의 음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LKFS라고 하는 라우드니스 측정 방법이 고안이 되었고, 본 기술은 이러한 디지털 음량을 측정하는 그리고 자동 조절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날로그 오디오에서 디지털 오디오로 전환된 이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디지털 오디오 신호 레벨에 대한 측정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냐면 실질적으로 오디오에 대한 기준이 없다 보니 방송사들 간에 콘텐츠에 대해서 경쟁을 하게 되면서 그 경쟁을 오디오 음량을 통해 가지고서 경쟁이 점점 심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월드컵 같은 경우 SBS나 KBS, MBC가 동시 방송을 하는데 자기네 방송사의 내용을 볼수록 하기 위해서 소리를 점점 키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SBS는 엄청나게 옆에서 소리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KBS는 작아졌다.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방송사 내부의 오디오 음량 전쟁이 점점 심화되는 그런 형태로 발전하면서 실제로 사용자들에게 많은 불편함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 예는 지상파 방송사사의 오디오 음량을 측정한 내용을 보고 있는데요. 이 보여주는 내용들을 보시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한 14-5dB 정도의 평균 음량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컴포트 존인 마이너스 20에서 28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람의 귀에 안 좋은 영향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이 오디오 사운드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좀 살펴보면요. 실질적으로 오디오 음량의 차이의 비가 급격하게 감소하기 때문에, 즉 다이나믹 렌즈가 감소하기 때문에 편안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음원을 그대로 표현하기 어렵다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음원 자체가 갖고 있는 다양한 표현 방법을 소리를 키움으로 인해 가지고서 그런 것들을 다 없애고 큰 소리 형태로만 들리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서 표현 방법을 줄였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오디오 데이터의 클리핑에 의해 가지고서 제대로 된 원음보다는 실제로 소리를 키우면서 클리핑에 의한 왜곡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잔향이라든지 이런 다른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노이즈와 같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서 사실 시청자에게는 보다 명확하지 않은 그런 음량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디오 사운드 크기 증가로 인해 가지고서 밑에 이제 표를 보시면 국내 청각 손실 문제가 이제 심화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예를 들은 것인데요. 좌측에 보시면 미국 청소년의 이제 청각 손실률을
2000년대 이전 아날로그 시대와 이후 디지털 시대 이후로 이제 나눠서 지금 비교를 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거의 6% 정도의 손실률이 증가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난청 환자 수가 2000 정도 오히려 많이 증가가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의 원인이 이런 음량 전쟁의 심화로 인해 가지고서 많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음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ITR을 비롯해서 국제표준단체에서 음량과 관련된 표준 규격들을 연구하게 되었고요. 관련된 표준 규격들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ITR BS 21770-3은 음량 측정 방법 표준으로서 이 표준 규격이 현재 디지털 음원의 음량을 측정하는 국제 표준 규격입니다. 이 표준 규격의 특징은 이전의 아날로그의 방법에 같은 경우에는 오디오 음량을 측정하는 것이 이제 전 주파수에 걸친 에너지 스펙트럼을 가지고서 그거를 이제 평균하여 측정한 것에 비해서 이 측정 방법은 사람의 청각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잘 안 들리는 부분은 없애고 잘 들리는 부분을 중심으로 음량을 측정해서 그 음량 측정한 것을 기준으로 표현하였고요. 이 방법을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실험적으로 테스트해 본 결과 99% 정도의 신뢰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제표준 규격으로 승인이 되었고요. 현재 디지털 음원의 음량 측정하는 방법은 이 규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BS1864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음량 측정 표준 방법인 BS11770-3에서 낸 이 측정 방법을 기준으로 국제 프로그램 간의 교환에 있어서 음량을 가이드라인하고 있는 표준입니다. 즉 마이너스 24L kbps에 맞춰 가지고서 국가 간 아니면 방송사 간의 프로그램을 교환하는 경우에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 가지고서 프로그램을 제작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입니다. EBU R128과 ATSC RPA85 같은 경우는 오디오 음량 측정 및 정기화를 위한 권고 규격으로서 실질적으로 방송을 송출하거나 아니면 방송을 전송하거나 라는 프로그램을 교환할 때 마이너스 24L kbps라고 하는 음량 표준 기준에 맞춰 가지고서 방송을 하도록 그리고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도록 제작을 하도록 하고 있는 권고 라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음량 관련해서 TT에서 디지털 방송 음량 레벨 운용 기준이라고 하여 위에 이제 ITR BS 21770-3 음량 표준 방법을 준용한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우리나라에도 적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국제 표준 규격을 맞춰 가지고서 현재 전 세계 각국에서는 각종 음량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은 각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디지털 방송 프로그램, 즉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상파라든지 위성, 케이블 이런 방송해주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서 국제표준 레벨인 마이너스 24L kbps에 맞춰 가지고서 방송을 송출하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모든 나라들이 점점 더 이 규제 사항을 확대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와 관련한 기술을 개발해 하게 되었습니다. 오디오 음량 측정 및 자동 조절 기술은 멀티미디어 콘텐츠 간 또는 방송 채널 간 또는 방송 프로그램 간의 콘텐츠에 포함된 음량의 차이에 의해서 시청자의 불편과 청각 손실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콘텐츠의 음량을 측정하고 이를 자동으로 사람 청각에 편안한 음량으로 조절해 주는 기술을 말합니다. 밑에 그림을 보시면 한 예로 들었는데요. 채널을 돌렸을 때나 또는 mp3 음원으로 돌렸을 때 실질적으로 각 콘텐츠가 갖고 있는 평균 음량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전자는 볼륨을 조절해 가지고서 음량을 듣거나 아니면은 시끄럽거나 이런 걸 계속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본 기술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조절해 주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이 오디오 음량 자동 조절 기술은 콘텐츠나 방송 채널 간의
오디오 음량을 자동 조절해주고 컨트롤해줄 수 있는 기술로서요. 볼륨의 차이를 보상해주고 또는 편안한 청취 및 음원 감상을 제공해줄 수 있습니다. 즉 안정적인 오디오 음량을 제공함을 인해 가지고서 시청자라든지 운전자라든지 이런 청취자에게 편안한 오디오를 감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또한 이 최소한의 왜곡을 통해서 고품질 오디오 음량을 제공하고자 하는 기술입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 가지고서 궁극적으로 청각 손실과 같은 위험도를 감소하고 시청자에게 라우드니스 헤드룸을 제공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본 기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음량을 측정하는 기술과 다른 하나는 음량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기술입니다. 음량을 측정하는 기술은 아까 말씀드린 ITR BS21770-3 표준 규격에 맞춰서 원음을 측정하게 되고요. 이 원음이 측정된 것이 국제 표준 규격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 한해 자동으로 조절해 주는 기술입니다. 저희 캐티에서 개발한 기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오디오 음량 측정 기술은 국제 표준 규격을 만족하고 있고요. 저희가 개발한 자동 조절 기술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파일 기반의 오프라인 음량 자동 조절 기술이고 다른 하나는 실시간 음량 자동 조절 기술입니다. 파일 기반의 오프라인 음량 자동 조절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에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드라마라든지 이런 것들은 미리 제작을 해놓고 나중에 파일을 송출하게 되는데요. 그 파일에 대해서 오프라인으로 음량을 조절하는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파일의 시작과 끝을 모두 알 수 있고 평균 음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미리 측정된 걸 기준으로 저희가 자동 조절 기술을 이용해서 평균 음량 기준에 맞춰서 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음원의 왜곡이 없이 음원이 갖고 있는 음량의 레벨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인 실시간 음량 자동 조절 기술은 스포츠라든지 이런 아니면 음악 방송이라든지 실시간으로 바로 방송을 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로서 이 경우에는 앞에 들어오는 음원의 음량을 측정할 수는 있지만 뒤에 어떠한 음원이 들어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앞에 음원을 기준으로 음량을 자동으로 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의 가장 키포인트는 왜곡을 최소화하고 음량을 잘 조절해 주는 것을 키포인트로 합니다. 저희 캐티는 이와 관련해서 가장 음원을 최소화하는 것을 키포인트로 기술을 개발하여 솔루션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음량 측정 및 자동 조절 기술은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윈도우, 리눅스와 같은 다양한 OS 환경뿐만 아니라 저희가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은 PC라든지 서버라든지 이런 플랫폼뿐만 아니라 DSP와 같은 인베디드 환경에서도 동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이고 있는 그림은 저희가 시제품으로 개발한 음량 측정 및 자동 조절 기술의 UI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소프트웨어와 DSP 버전을 두 개 다 탑재하여 실질적으로 방송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입력받아서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이를 자동으로 표준 음량 레벨을 맞춰서 조절해서 실제로 다시 출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왼쪽은 저희가 개발한 기술의 이제 UI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오른쪽은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장비는 현재 이제 방송 프로그램들이 -24 LKFS라고 하는 국제 표준 음량 기준에 맞춰 가지고서 이제 방송 프로그램이 되도록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적용할 수 있는 오디오 음량 측정 및 자동 조절 기술을 갖고 있는 장비를 저희가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가 갖고 있는 이 데모 시스템 자체는 뭐냐면 밑에 있는 장비는 실제로 이제 방송에서 송출을 하고 있는 이제 송출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SDI를 통해 가지고서 실제로 이제 방송 송출되는 스트림이 이제 넘어오면 저희가 이제 기술 개발한 오디오 측정 및 자동 조절 장비에서 실제로 원래 음량을 분석을 해서 레벨을 측정하고 그 측정된 레벨을 표준 음량인 마이너스 24 LKFS에 맞춰 가지고서 자동으로 조절한 다음에 다시 송출하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 시스템은 지금 요 보시면은 지금 현재 요 트랙 3이라고 되어 있는 요 앞에 있는 부분이 현재 송출되고 있는 원 음량의 레벨입니다. 그 음량의 레벨을 지금 좀 들어보시면 이게 이제 원음이고요. 네 그거 입고 나가서 언니야 들키면 죽는다. 언니 토요일마다 술 먹잖아. 내가 먼저 들어. 조절. 저희가 지금 이 시스템은 원래 이제 채널이 지금 16개 채널에서 오디오를 16개를 지금 한꺼번에 송출하고 있고 16개를 한꺼번에 받아서 실제로 채널별로 전부 다 조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채널을 바꿨을 때 다른 채널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7dB에 맞춰 가지고서 보내고 있는 소스를 지금 저희가 음량 조절을 조절해 가지고서 전부 다 마이너스 24에 맞는 이러한 콘텐츠로 전부 다 자동으로 조절해 가지고서 보내고 있는 기술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음량 측정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구현한 것은 ITR 1770-3 기반의 그 LKFS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을 구현했는데요. 이 LKFS 측정하는 방법이 어떤 알고리즘을 갖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아날로그의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파워를 그대로 평균 내 가지고서 측정했다고 했는데요. 이 디지털 음원 같은 경우에는 이전의 기술들이 사람의 청각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BS1770- 표준은 사람의 청각 특성을 고려하였습니다. 크게 이제 앞에 두 필터를 가지고서 이전 기술과 차이가 있는데요. 앞에 프리필터하고 RLB 필터가 그것입니다. 프리필터라는 것은 음량의 심리나 HRTF를 고려해 가지고서 사람의 귀의 특성을 가지고 한 것이고요. 그리고 로가리즘 기반의 파워를 측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점이 게이팅 메소드라고 해가지고서 사일런스 구간에 대해서는 음량을 측정하지 않도록 음량이 측정되더라도 실제로 상대적으로 너무 낮은 음량 레벨인 경우에는 제거함으로 인해 가지고서 보다 정확한 음량이 측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서 음량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음량 측정 엔진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EBU 공식 테스트 데이터 URL인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저희가 개발한 것들을 검증하였습니다. 여기에 있는 URL에 EBU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실질적으로 이제 테스트 매트리얼이라고 하는 것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EBU에서 음량 측정 엔진을 개발한 경우에 이 테스트 매트리얼을 가지고서 테스트하여 허용 범위 안에 들어와야만이 EBU에서 인증하는 음량 측정 엔진이 되겠습니다. 크게 EBU 테스트 머추리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LKFS, 즉 음량 측정 방법이 제대로 구현되어 있는지, 다른 하나는 LRL이라고 해가지고서 라우딘스 레인지가 제대로 구현이 되어 있는지 두 가지를 측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캐티에서 개발한 내용들은 모두 EBU의 테스트 머추리얼에 하고 있는 허용 한계치 이내에 들어가도록 개발이 완료되었고요. 실질적으로 EBU 기준에서는 0.1 dB LU라고 하는데요. dB 안에 들어가야만이 허용 측정 오차가 0.1 LU 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저희 캐티에서 개발한 내용은 모두 그 내용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라우딘스 레인지 LRA라고 하는 성능 기준도 EBU 테스트 파일인 테크 3342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같은 경우는 EBU 기준이 1LU, 1dB 플러스 마이너스 허용 오차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개발한 엔진은 모두 0.1 이내 허용 오차를 갖고서 개발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발한 자동 조절 엔진에 대한 성능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것은 마이너스 24 LKPS, 즉 지금 현재 방송법이라든지 국제 표준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고 있는 그 평균 음량인 마이너스 24 LKPS에 맞춰 가지고서 타겟 음량을 놓고요. 기존의 이제 드라마라든지 음악 방송이라든지 버라이어티라든지 광고라든지 뉴스 이런 다양한 종류의 음원을 넣어 가지고서 저희 실시간 엔진에 붙여 가지고서 테스트한 성능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표에 보시면은 이런 오리지널이라고 하는 것은 이 파일들이 갖고 있는 원음입니다. 원 음량인데 보시면은 평균 마이너스 16, 즉 마이너스 24 LKPS에 비해서 약 8dB 정도 높은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두 가지 방식으로, 하나는 파일 기반으로 오프라인으로 자동 조절하고 또 다른 하나는 실시간으로 음량 조절한 것의 결과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표에 보이고 있는 것은 실시간으로 음량 조절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마이너스 24 LKPS를 목표로 했을 때 평균적으로 0.2dB 정도의 허용 오차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음원을 보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음원을 틀어보시면 이것은 이제 원음입니다. 원음을 가지고서 지금 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운드가 되게 크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요, 밖에서 차 고치던 분이요. 아니, 그분은 누군데 아까 우리 수술실 쓰던 거예요? 뭐 피스메이커 소속 955 사례나 뭐래나. 아, 진짜요? 아, 그 얼굴로 왜요? 혹시 닥터 다니엘? 맞죠? 너 알아? 아 맞구나. 아 내가 딱 알아봤는데 말이라도 걸어볼 걸. 뭐야 이빠돌이는? 팬이라고 해주실래요? 그냥 슈바이처가 아니에요. 빌 게이츠판 슈바이처랄까? 캐나다에서 엄청난 헤지펀드 2세거든요. 진짜? 네. 그것 때문에도 NGO들 사이에서 엄청 유명하죠. 어머니가 한국 분이라 한국에선 또 그것 때문에 유명하고. 아, 그렇게 부잔데 NGO 같은 걸 왜 하는 거지? 그렇게 부자라서 걱정이 없어서 그런 거 하는 거야. 걱정 만들려고. 들으시다시피 크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것을 저희의 오프라인, 파일 기반의 왜곡이 없는 오프라인 자동 조절 기술을 이용해서 적용한 그런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있는 내용인데요. 이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 아까 원음에 비해서 많이 줄었고 실질적으로 모든 음색이라든지 왜곡이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밖에서 차 고치던 분이요. 아니, 그분은 누군데 아까 우리 수술실 쓰던 거예요? 뭐 피스메이커 소속 955 사례나 뭐래나. 아, 진짜요? 아, 그 얼굴로 왜요? 혹시 닥터 다니엘? 맞죠? 너 알아? 아 맞구나. 아 내가 딱 알아봤는데 말이라도 걸어볼 걸. 뭐야 이빠돌이는? 팬이라고 해주실래요? 그냥 슈바이처가 아니에요. 빌 게이츠판 슈바이처랄까? 캐나다에서 엄청난 헤지펀드 2세거든요. 진짜? 네. 그것 때문에도 NGO들 사이에서 엄청 유명하죠. 어머니가 한국 분이라 한국에선 또 그것 때문에 유명하고. 아, 그렇게 부잔데 NGO 같은 걸 왜 하는 거지? 그렇게 부자라서 걱정이 없어서 그런 거 하는 거야. 걱정 만들려고.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의 실시간 음량 조절 기술을 적용한 결과물입니다. 딱 들어보시면 처음에는 약간 크다가 점점점 작아져서 실질적으로 평균 음량에 맞춰져서 들리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걸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시간 자동 조절 기술이라는 것은 앞의 데이터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와 과거 데이터를 기준으로 앞의 데이터를 예측하여 조절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키포인트로 갖고 있는 부분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왜곡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원음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조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요, 밖에서 차 고치던 분이요. 아니, 그분은 누군데 아까 우리 수술실 쓰던 거예요? 뭐 피스메이커 소속 955 사례나 뭐래나. 진짜요? 아, 그 얼굴로 왜요? 혹시 닥터 다니엘? 맞죠? 너 알아? 아 맞구나. 아 내가 딱 알아봤는데 말이라도 걸어볼 걸. 뭐야 이 빠돌이는? 팬이라고 해주실래요? 그냥 슈바이처가 아니에요. 빌 게이츠판 슈바이처랄까? 캐나다에서 엄청난 헤지펀드 2세거든요. 진짜? 네. 그것 때문에도 NGO들 사이에서 엄청 유명하죠. 어머니가 한국 분이라 한국에선 또 그것 때문에 유명하고. 아, 그렇게 부잔데 NGO 같은 걸 왜 하는 거지? 그렇게 부자라서 걱정이 없어서 그런 거 하는 거야. 걱정 만들려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음량 측정 및 자동 조절 기술의 특징을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저복잡도의 음량 측정 및 자동 조절 엔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PC 환경에서 i7 코어를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에서 약 400 채널 이상의 자동 측정 및 조절을 동시에 할 수 있고요. TI 6000 시리즈의 DSP에서는 16채널을 동시에 자동 측정 및 조절을 할 수 있는 저복잡도의 엔진을 보유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베리어블 프레임 랭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오디오 같은 경우는 오디오 코덱의 종류에 따라서 각 프레임 사이즈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샘플링 주파수에 따라서 프레임 사이즈가 다 다르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저희는 가변적으로 다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고정된 프레임 사이즈가 아니라 오는 동적으로도 이런 프레임 사이즈가 변화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다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로버스트한 강인성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 번째로는 로우 딜레이 자동 제어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로우 딜레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음량 측정 방법은 기본적으로 400ms의 알고리즘 딜레이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알고리즘 딜레이를 최소화해서 최소 약 한 10ms 정도의 딜레이만을 가지고서 프로세싱 딜레이 이외에는 알고리즘 딜레이를 제거하고 자동 조절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구조를 변경하여 자동 컨트롤이 될 수 있도록 엔진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들어보시다시피 최대한 원음과 가까운 오디오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품질 자동 엔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는 국제표준 규격을 최대한 만족하는 형태로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기술의 적용 분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이 될 수 있는데 크게 이제 방송 분야, 미디어 기기라든지 스트리밍 서비스, 기타로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분야에서는 음량 측정 장비라든지 모니터링 서버, 오디오와 관련된 편집 장비라든지 프로세서 등에서 적용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미디어 기기로서는 디지털 TV라든지 셋탑박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이런 데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많은 스트리밍 서비스가 있는데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와 같은 VOD라든지 음원 서비스라든지 이런 정관 방송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에서 저희 기술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청기라든지 스마트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저희가 이제 적용이 가능한데 보청기를 한 예로 들면 보청기의 현재점의 가장 큰 문제점은 들리는 음성을 보다 키워가지고서 난청자에게 들리게 하는 게 이제 보청기인데요. 문제는 순간적으로 커지는 음량에 대해서 보청기가 적응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서 실질적으로 점점 청각은 손실이 더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저희 기술을 적용하면 그런 청각 손실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난청자에게 소리를 명확하게 들릴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적용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방송 분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이런 음량 측정 기술을 이용해서 라우디스 메타라든지 아니면은 오디오 편집 장비에서 믹싱을 할 때 아니면은 오디오를 수음을 할 때 이런 저희 기술을 적용해서 실제로 정확한
그 디지털 음원의 음량을 측정할 수가 있고요. 또한 모니터링 서버라든지 오디오 프로세서를 통해 가지고서 음원에서 나와서 방송을 송출할 때 각 콘텐츠가 갖고 있는 음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측정하고 그거를 이제 보여주거나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제 오디오 프로세서의 경우에는 저희 자동 조절 기술이 같이 탑재되어서 실질적으로 원음이 마이너스 24 LKBT를 넘어서거나 작은 경우에 거기에 맞춰서 실시간으로 조절해서 출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에게 저희 기술이 적용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VOD라든지 음원 서비스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미리 파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보내주기 때문에 저희의 오프라인 자동 조절 기술을 통해 가지고서 미리 모든 콘텐츠들 평균 음량을 맞춰서 보내면 청취자들이 훨씬 편안하게 콘텐츠들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정관 방송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각 마이크라든지 아니면은 시스템이 다른 것에서 오는 그런 음원에 대해서는 제어가 안 됩니다. 그런 제어를 해주기 위해서 저희의 실시간 자동 조절 기술이 적용되면 보다 편안하게 방송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멀티미디어 기기에서는 뭐 TV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 PC라든지 MP3 플레이어 등에서 적용이 가능한데 MP3 플레이어를 한 예로 들면 MP3 플레이어는 주로 이제 MP3 파일을 재생해서 이제 듣게 되는데 문제는 이 각각의 MP3 파일이 갖고 있는 음량이 모두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노래를 들었을 때는 편안하게 청취를 하다가 그 다음 노래를 들었을 때는 너무 작거나 또 너무 커가지고서 볼륨을 조절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저희의 오프라인 조절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실시간 조절 기술을 적용해서 이러한 불편함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또한 예로 들겠습니다. 최근 자동차는 이제 스마트카라고 해서 점점 엔터테인먼트 기기들이 이 자동차 안에 들어와서 다양한 종류의 콘텐츠들을 이제 재생해서 들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재생하는 음원에 대해서 라우드니스 음량을 자동으로 조절해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음원 간에 발생하는 오디오 음량의 차이를 자동으로 보상해 줄 수 있습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오디오 음량을 청취할 수 있고 안정적인 운전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동차의 경우에는 외부 소음이 사실은 되게 큰 문제점을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 외부 소음의 영향을 피드백 받아가지고서 오디오 음량을 조절함으로 인해 운전자에게 최대한 안전적인 운전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캐티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은 크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기술인데요. 모두 다 소프트웨어 기술이고요. 이 기술들은 소스라든지 바이너리 코드를 기술 이전이 가능하고요. 관련해서 특허를 8건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좀 더 좋은 기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